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제 7월 1일, 6월 장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항상 저희 채널에서, 하는 게 있죠. 월 초에 제가 이제 어떤 6월에 어떤 결과가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제 스스로 이제 체크를 하는데, 솔직히 이번에는 한 50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50점. 빵점은 아니죠. 왜냐면 제가 나스닥하고 다우존스, 즉 미국 증시에 대한 예측은 사실상 좀 틀렸다고 봅니다. 예, 인정합니다. 왜냐면 결국에 마지막에 다시 끌어올리면서 음, 신고가 근처까지 만들어 놓고 끝냈기 때문에, 또한 애플의 경우 전 고점을 돌파한 지 조금 됐지만 어, 마지막까지 양봉을 지키면서 그렇게 끝난 모습은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미국 증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틀린 부분이 있고, 다만 한국 증시는 제가 맞았죠. 예, 지금 한국 증시에서 주식 잘못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크게 물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아서. 그래서 물론 7월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뷰를 말씀드릴 거예요. 7월이 어떻게 될지. 오늘은 이제 뉴스를 더 많이 볼 텐데, 오늘 제 방송도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워요. 예,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조금 뷰가 그래도 제가 반만 맞은 게 조금,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7월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 뷰에 대한 확신, 제 분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전달을 영상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요. 또한 제가 저번에 한 유튜버를 확실하게 어느 정도 디스를 했죠. 근데 공개적으로 디스를 하진 않았죠. 저번 영상에 이제 공개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공개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개적으로 할 생각이고, 정말 선량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유튜버로 인해서 정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한 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에 대한 언급을 또 한 번 더 하긴 하더라고요. 하는데 어, 뭐 가짜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대응을 할 수가 없죠. 예, 그 유튜버는 가짜인데 뭐 자기 채널에 있는 사람들 세뇌나 시키려고 하지. 예, 공개적으로 저를 어떻게 깎겠습니까? 예, 절대 못하죠. 저는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저격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따로 또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되면 말씀드리게 되지만, 그분이 어떤 분석이 잘못돼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분이 뭔가 분석을 하는데 다른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틀렸잖아요. 이번에 조금은 물론 많이 뭐 반 이상은 맞았지만 제 뷰는 틀리지 않았지만 약간 증시에 대한 방향성 예측은 좀 틀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맞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분이 하시는 그런 많은 분석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분은 무려 4년 동안, 거의 4년 동안 매번 하락을 외치면서 세상이 망할 거다, 대공황이 올 거다, 이렇게 당장 올 거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지금 있는 채널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제가 조만간 그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격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 영상들 보시다 보면 제가 예고하지 않고 한번 올릴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이 말은 끝내고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뉴스를 조금 더 많이 보고요. 그리고 나스닥,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금, 요렇게 세 가지 차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끝냈죠.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어제 PCI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이게 3.8%로 둔화가 된 거예요. 자, 예상보다 많이 둔화가 됐어요. 하지만 근원 물가는 4.6%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개인적인 어떤 PC 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어떤 근원적인 이 서비스에 관한 부분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결국에 7월에 금리 인상은 사실상 확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월이 연내 2회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연속 인상은 배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연내 2회는 아마 반드시 할 겁니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7월에 하고 아마 쉬었다가 한번 하겠죠. 근데 연내 2회가 아니라 1회가 될 수도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소은행 부분이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분명히 그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악재들이 터질 수 있다. 7월, 8월, 이렇게 9월 이렇게 악재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한국의 환율이 튈 수가 있어요. 자, 또 그리고 7월에는 한국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고심이 많을 겁니다. 분명히 7월에 금리 인상을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2%를 그냥 열어둘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인상을 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악재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자, 애플이 종가가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GDP 7위 국가 수준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애플의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모습이 공황을 불러오지 않을 거라는, 지금 당장 공황을 불러오지 않을 거라는 결정적인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차트를 요거는 이제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차트를 약간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 차트의 전고점을 뚫고 완벽하게 양봉의 캔들을 만들어냈다. 이것은요, 사실상 전에 있었던 그 하락 파동, 그 하락의 에너지를 상승의 힘으로 돌린 겁니다. 상쇄시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갑자기 7월에, 8월에 공황이 온다든지 막 작살이 나고 모든 게 잘못되고 그럴 가능성은 이제 아예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코스피를 견인하는 지수가 삼성전자죠. 대표주가. 자, 나스닥의 대표주는 애플이에요. 애플이 시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 시총 큰 회사가 먼저 나스닥이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이미 애플은 고점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밀리더라도 반드시 위로 튈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플 같은 경우는 설사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튈 수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매매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올가 실적 시즌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냐? 7월에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올 경우, 삼성전자가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올 경우에 사람들은 이제 더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만약에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거기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요. 이게 7일날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7월에 당장 우리가 환율이 불안정할 수 있는 모습이 있고 7월 중순에 그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7월 초까지는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다가 거기서 꺾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제가 차트 분석을
코스피 영상도 조만간 올릴게요. 코스닥하고 그건 따로 국내 증시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어요. 국내 증시 따로 미국 증시 따로 이렇게 지금은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을 보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함부로 따라가는 것은 저는 일단은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악재를 좀 볼게요. 러시아 흑해공물 협정 탈퇴 가능성 99.9%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99.9%. 사실상 100% 탈퇴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유엔이 식량 파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흑해공물 협정을 러시아가 탈퇴를 하면서 식량 파동이 다시 일어날 경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이것은 연준이 지금 하는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이것들이 증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악재가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이 악재가 7월, 8월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예, 그래서 우린 증시를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호수가 아니라 호주. 자, 호주 기상청에서 뭐라 그랬어요? 올해 태평양 슈퍼 엘니뇨 발생 확률 70%. 확률이 굉장히 높죠. 70% 가능성으로 엘니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슈퍼 엘니뇨예요. 이럴 경우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 뜨거워지겠죠. 이렇게 될 경우 작물들이 다 타 죽을 수 있어요. 메마를 수 있고. 그리고 뭐 비가 안 오거나 또 어떤 국가는 비가 엄청 내릴 수도 있겠죠. 이런 걸로 인해서 식량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서 어떤 가격의 어떤 에그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할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7, 8, 9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9월은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히 예측할 수 없지만 7월과 8월은 저는 분명히 좋지 않을 것이다. 7월에 지금 증시가 6월 마감했을 때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7월 초에 강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7월에 꺾일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것을 또 생각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또 차트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탈달러 동맹, 중국, 브라질, 브릭스 더 큰 역할을 해야. 자, 이게 이제 8월 22일 날 제가 브릭스 이제 회담을 해요. 자, 여기서 정말 많은 국가들이 참석을 할 텐데 여기서 이제 논의할 것이 바로 화폐, 탈달러를 하기 위한 그런 공동 화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근본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 달러의 패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은 악재가 정말 많은 그런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항상 악재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연장하면서 그 악재가 좀 상쇄되고 그리고 또 부채 한도 협상 역시 잘 해결되면서 악재가 해소되고 그러면서 증시가 오히려 더 폭등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죠. 근데 이 악재들은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7, 8월에 여러분들이 증시를 조정을 받을 거라 꼭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선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끝나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음봉 하나 나오고 여기서 음봉 하나 나오고 끝나면 제가 사실상 다 맞춘 거죠. 사실상. 하지만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봉이 나왔다. 하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엄청난 저항 구간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는 저는 이 뷰는 끝까지 가져갈 겁니다. 네, 차트 분석상.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15,000포인트가 넘었는데 전 고점이 16,780 요 정도 되죠. 여기까지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완전히 해야겠다. 조정이고 나발이고 이건 끝났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전고점 돌파예요. 결국 이게 만약에 전고점을 애플처럼 바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강세장이 확실한 거죠.
내년에도 강세장이 이어져요. 이럴 경우에는. 자, 내년에 왜 강세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자,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또 한국도 대선은 아니지만 총선이 있어요. 자, 이게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어요. 예.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지하거나 인하하거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시를 오히려 위로 더 견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스닥이. 이게 엄청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쉽게 전고점을 한 번에 돌파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차트를 정말 많이 분석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 조정받을 때 너도 나도 다 매수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전고점을 돌파하면 조정을 사실 크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상승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고점을 돌파하면. 근데 저는 그런 일은 우리가 앞서서 뉴스를 봤잖아요. 쭉.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악재가 그렇게 많은데 이걸 과연 돌파할 수 있겠느냐. 또한 여기에 매물대가 엄청난데 이거를 과연 한 번에 돌파한다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스닥이 여기서 조금 더 오르더라도 분명히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 조정폭은 생각보다 저는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단번에 공황이 올 가능성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조정을 받았을 때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 자, 그리고 이제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이 조정을 받고 내렸다가 한번 튀었죠? 자, 이렇게 튀게 됐는데 환율이 과연 여기서 바로 한 번에 이렇게 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고점을 넘을 수 있을까요? 이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환율이 움직이더라도 환율이 갑자기 이 전고점을 넘을 수가 없는 게 지금 한국에서 결국 외환시장에 개입을 할 겁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하게 내두지 않을 거예요. 쉽게. 이거 돌파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근데 만약 지금 금리차가 가뜩이나 1.75가 벌어져 있고 이번 달에 2%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님이 이창용 총재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 1,400원을 여기까지 못 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환율은 결국에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설사 튀더라도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이 환율을 아마 유지할 겁니다. 한번 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튀더라도 이 환율 근처를 유지할 거예요. 계속. 예, 그렇게 한국에서 조절을 할 겁니다. 다만 이 환율이 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미국이 생각보다 금리 인상을 많이 한다든지 혹은 미국의 달러 패권이 생각보다 그 흔들리는 그 심리적인 게 커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 환율이 흔들릴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금 선물 한번 볼게요. 자, 금 같은 경우는 여기 헤드앤숄더가 완벽하게 찍히고요. 지금 밀린 상태예요. 그죠?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함부로 금을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말이 씨가 된 것처럼 결국에 음봉이 나면서 이게 밀렸어요. 자, 근데 제가 금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영상도 좀 있으면 만들 거예요. 금에 대해서 제가 이 차트를 분석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서 헤드앤숄더가 찍히고 결국에 생각보다 많이 밀렸잖아요. 실물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더 많이 떨어진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좀 이게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금을 이제부터는 이게 조금 밀려 있는데 여기 꼬리가 나왔거든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 그 지지 구간이에요, 여러분. 이 구간이 모르셨죠? 이 부분이 강력한 지지 구간이에요. 여기를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이렇게 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달러 패권의 위기 문제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붉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미국은 이미 금리를 높여놓은 상황에서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중소은행 하나 터져봐. 또 그럼 심리가 불안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압박을 받아. 뭐 곡물이든 엘니뇨든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럴 경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과연 지금 미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텐데 튈 수 있어요. 다 튈 수 있다고요. 뭐 금리를 더 주고 나발이고 가네. 그래서 그 어떤 그런 돈들이 금 쪽으로 몰릴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대공황이 오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공황은 지금 당장 오진 않을 거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대공황이 와서 금이 오르는 게 아니라 금이 생각보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나스닥이 엄청 폭등했잖아요. 이거에 비해서 금은 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히려 떨어졌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금하고 나스닥 이거 제가 이제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만들게요. 이걸 비교했을 때 금이 나스닥의 상승률보다는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금의 가치가 매력이 없었잖아요. 금은 이자를 주지 않은 어떤 돌덩어리라고 사실 할 수 있죠. 그죠? 그냥 금이라는 게 어떤 우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예전에는 근본이자가 실시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무언가 화폐로서의 쓰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지만 지금은 금이 화폐로 쓰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지만 우리가 브릭스 통화를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만약에 이것이 화폐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금의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금의 가치는 폭등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금이 화폐로 쓰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서 금을 조금 이제부터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금이 제가 봤을 때 크게 폭락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을 생각해 보시고 당연히 금이 전고점을 뚫으면 바로 금을 사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고점을 뚫는다는 얘기는 금이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금을 투자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라. 금에 대한 영상 앞으로 조금 제가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증시도 계속 뜨거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